너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고. 맞다. 그 스토킹 부분에 있어서 꼭 말을 하고 싶었어요. 스토킹. 제가 최근에 스토킹을 겪으면서 느끼게 된 건데, 음, 한국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이제 그 중에 그 축에 계시는 분들이 이수정 교수님이라든지 계시는데, 막 욕을 먹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정치 세력들에 붙어서 욕을 해요. 근데 그분은 욕 먹으실 분이 아닌데, 그 그 사람들을, 이 희생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그분들의 그 뭐랄까 간판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양인데 막 욕을 먹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분들이 하시는 그 옳은 말씀이 뭐냐, 여자라서 꼭 도와주자 이거보다도 지금 통계상으로는 여자가 더 다수의 피해자니까 도와주는 게 옳다. 스토킹이 강제성을 띠는 건데, 그 강제성, 다시 말해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나라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쫓아다니고 계속 여자한테.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나 안 만나주면 죽을 거다, 나 안 만나주면 널 죽여버릴 거다 이러는데 경찰도 편을 안 들어줘. 아이, 아직 맞으신 것도 아니고 칼에 찔리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법이 그런데 남자들은 경찰에 신고해 어쩔 거야, 벌금 몇만 원 내면 되는데 누가 도와줘요 여자를?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상하게 지난 몇 년이죠? 지난 5년 동안 스토킹을 3번을 당했는데, 그 중 한 번이 되게 심각한 게 있었고, 이번 건 좀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데 더 무서워요, 제 심정이. 그래서 이번 당하고 있는 스토킹은 지금 잠깐 쉬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되게 무서워서 제가 말을 하고 그랬어요. 방송할 때도 말하고, 저쪽 플랫폼 제가 그만둔 이유가 이분 때문에라는 거를 아시는 분은 아세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남자고 이 나라가 다른 상황인데도 저는 그 정도로 무섭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그 고유정씨나 뭐 이런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꿈꾸고 있는 그 속마음이.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자였다, 그 상대방 스토커가 남자였다 그러면 저 정도로 이렇게 여유를 갖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지금이 새벽 2시 3시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물리적으로, 신체 육체적으로 과연 이런 뭐랄까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있나? 못하고 보통 집에 이렇게 숨어 계시는 게 정상이에요. 왜? 여자는 약한 게 정상이니까. 남자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 같은 남자야 그만하세요. 근데 그만 안 하면 전 뛰어서 도망가면 그만이고, 누가 절 때리면 방어하면 그만인데, 여자들은 그게 되냐고요.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웅추리는 게 본성이고 그냥
유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뛰려고 해도 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자는 근육이 경직돼요. 유전적으로 여자는 위험 앞에서 경직되는 몸을 갖는 거고, 남자는 위험 앞에서 더 그 뭐라 그럴까, 근수축이 빨라져요. 그래서 움직임이 더 팍팍 뛴다고요. 운동 능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스토킹 방지법 해줘라 사람들이 막 또 욕을 하죠. 저거 이래서 무슨 정치 세력이 이런 저 통과하면 안 되는 법이고 뭐 어쩌고 이런데, 결론은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남자예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얘기를 나눠보면 다들 페미네 어쩌네 여가부네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전 그런 거 모르겠고,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10중 8구는 남자예요. 왜? 불이익을 받게 생겼으니까 지들이. 스토킹 방지법, 뭐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면 누가 피해를 봐요? 남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냥 여자가 좀 몸매가 좋다, 예쁘다, 그러면 남편이 있던 뭐가 있던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소위 말해 꼬신다 그러잖아요. 꼬신다. 이젠 약을 먹여서라도 하려고 하는 세상이 됐어요. 나오잖아요. 카메라로 몰카 찍잖아요. 미친 세상이 됐는데, 그거를 막 물고 늘어지는 거야. 니네가 팸이라서 그렇다, 뭐라서 그렇다, 계속 가스라이팅 하면서. 근데 상식적으로 양심이 살아있고 이러면, 보세요. 저도 남자인데 이 한국 남자들한테 욕 처먹을 소리잖아요 지금. 그 남자들은 반대, 저는 찬성. 왜 그러냐, 상식적으로 여자가 약한 건 사실이고, 그런 스토킹, 연인, 데이트 범죄 이런 거 보면 결국 보통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남자 여자를 죽이거든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보호해줘야죠. 어떻게 할 거야? 안미안해? 남자가 돼서?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 이런 것도 보면 한국이 다른 곳 집어치우고, 민주주의네 나발이네 집어치우고,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 군인들 죽이러 글로 가서 거기서 죽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공격을 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까는 말로는 창년에 술집 여자네 집어치우고, 그 현지인 여자들을 임신시켜서 많은 뭐라 그러지, 코피노라 그러나? 한국 사람하고 필리피노 합쳐진 그런 말들, 코피노 그런 거, 불쌍 아빠 없는 아이들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이에요. 보호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보호하려고 태어난 거잖아요. 보호하려고. 엄마 아빠는 자식을 보호하려고 태어났어요. 나는 나보다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주려고 태어났어요. 동생들은 또 자연을 보호하려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그 날카로운 발톱들이 있는데 젓가락질을 못해요. 새들, 맹금류들 아주 날개를 펴고 비상을 하죠. 근데 이걸로는 네 발로 뛰지 못해요. 인간은 이걸로 비행기 만들어서 날고요, 잠수함 만들어서 물밑을 탐사하고요, 이걸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사람 살리라고 이걸 주신 거예요. 눈, 코, 입, 머리,
손가락을 주신 거예요. 언어를 주신 거예요. 인간한테. 근데 이걸 가지고 당연히 스토킹 피해자들 얼마나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 누가 살려줄 거야. 그거 법을 제정하자는데, 아 그래 법을 제정 못한다고 치자고. 정치적으로 뭐 예산적으로 뭐가 있어서 법으로는 제정 못한다고 치자고. 근데 상식적으로는요, 여자들을 보호해주고 싶은 게 정상이잖아요. 남자가 돼서 여자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남자가 돼서 여자를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니 봐라, 남자가 그래 이렇게 주먹질 좀 하고 싶다고 치자고요. 센 거랑 싸워서 이겨야 재미가 있는 거지. 있어도 너무 약하잖아요. 이렇게 툭 치면 죽어요. 여자는 이렇게 툭 치면은 부러진다니까. 약해요. 여자 때리고 아이 때리는 사람, 남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더 센 사람 앞에서는 똥오줌 지려요. 질질 싼다고, 덜덜 떤다니까. 근데 그걸 약한 여자들, 아이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정말 비열한, 욕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 많은 한국 남자들이, 특히 젊은 친구들이 자꾸 이겨 먹으려고 그래요. 막 여자만 좋다, 무슨 여가부가 어떻다, 페미가 집어치우고. 여러분이 딸을 낳으면 그 법에 찬성하게 될걸? 여러분이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고 아내가 생겼는데 밖에 나가서 스토킹 당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스토커가 한두 명이 아니라 한 10명 되는데 다 막 칼 들고 다니고 정가범들이잖아. 님은 한 명이고. 그러면 스토킹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할 거예요. 님이 청원서를 쓰게 될 거예요. 왜? 혼자서 개기다가 찔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와이프는, 여자친구는 지켜야 되겠고, 그때 가서 또 청원 혼자 쓰지 말고 지금 이렇게 스토킹 방지에 대한 물결들이 있으면은 다들 달려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손정민 군도 보시면 우리가 물결이 있을 때 달려들어서 수십만 명이 됐어요. 20만 명만 있어도 되는데 막 40만 명이 되고 그랬어요. 40만 명이 아니라 30만 얼마였나? 근데 지금 청원해달라 그러면 한 1800명, 2000명 와요. 그러면은 1%야. 20만 명 중에 2000명이면 1%라고요. 그나마도 많은 거야. 근데 혼자 청원한다고 개기면은 한 100명 올 거예요. 많이 와봐야 100명, 1000명? 많이 오면 1000명? 여러분 이런 전자파 많은 제품 쓰면서 점점 더 딸이 많이 태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보다 딸이 더 많이 태어나요. 왜? 여러분 이제 주사 맞고 전자파 제품들, 환경 호르몬 들어간 음식들 먹고 이러면서, 유전자 조작된 거 먹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딸을 낳을 확률이 높아요. 부자들은 좋은 일이죠. 딸이 나오면은 보통 갑부들은 남자가 많아요. 이상하게 강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남자가 많다. 그 사람들은 여자를 좋아해요. 젊은 여자. 뭐가 재밌죠. 이 흐름이 다 우연이 없거든요. 여러분은 딸을 낳을 확률이 높은데 그때 가서 혼자 스토킹 방지 해주세요, 스토커 처벌해주세요, 이거는 사람은 뭐든지 미리 해야 돼. 미리.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맨날 이렇게 하느냐, 미리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저처럼 맨날 당하고 막 저질러 놓고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진작에 예방을 하면 진작부터 하루라도 더 빨리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삶이 윤택해지게 될 텐데, 이상하게 닥쳐서들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라면 끓여 먹는 거야. 점심시간 끝나기 10분 전에 끓여 먹어도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사람 한 명을 딸을 낳아서 기르면 한 20년 기르고 30년 기르고, 그러면 이제 시집을 장기전 미리 해야 돼. 미리 예산도 미리 모으시잖아요. 출산도 미리 준비하신다고요. 막 낳았으면 어쩌나, 장애인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해야 되는데 그때 혼자 하면, 닥쳐서 하면 혼자예요. 지금 이렇게 물결이 있을 때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 보시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스토킹 당해서 죽은 여자들, 고통받는 여자들이 내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 내 배우자, 내 누나, 내 여동생. 과연 반대하실 것 같으세요? 누구는 그래, 그렇게 치면 세상에 입장 바꿔서 편 안 들어줄 사람이 어딨어. 많지, 편 안 들어줄 사람. 남들 사기치고 다니는 사기꾼들, 강간범들, 방화범들, 살인범들 다 편들어주면 안 되죠. 입장을 바꿔도 그건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거는 입장을 바꿔도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도망갈 거야, 그 연약한 사람들이. 저는 페미니스트들 싫어하는데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제가 스토킹을 겪어보니까 더 불쌍해. 그게 옛날에도 불쌍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너무 더 불쌍해요. 남자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 여자는 아니 힘든 건 그래, 그렇다 이거야. 얼마나 무섭겠어. 남자인 나도 이렇게 무서운데. 나도 이 스토커가 나 어디 사는지 안다 그래. 이메일 어떻게 찾아서 막 보내. 내 SNS 찾아서 막 다 보내. 제가 5개를 없앴어요. 5개. 이메일, 아프리카 뭐 어쩌고 해갖고 5개를 없앴어요. 막 찾아내서 보내, 빨리 읽으시라고. 다 없앴어. 협박도 했어요, 저한테. 근데 여자는 얼마나 무섭겠냐고. 저는 운동도 하고, 누가 칼을 들이밀어도 칼을 뺏어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저는 겁이 안 나는 수준이 됐는데, 훈련도 그렇게 됐고. 근데 여자들은 누가 그런 훈련을 하고 경험이 있나? 그냥 화장하고, 오늘은 뭐 입을까, 요리 어떻게 해야지, 아이 낳으면 어떻게 양육해야지, 그런 거 고민하는데 남자가 칼 들고 막 와갖고 죽인다고 안 무섭냐고요. 싸울 줄을 모르는데. 타고난 신체도 싸움에 적합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가슴이 있어서 뛰는 것도, 여러분 그 정도로 못 뛰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다가 아령 1개씩 매달고 뛰어보세요. 무거운 아령도 아니고, 아니 아령도 그 정도도 아니야. 물풍선 1개씩 매달고 뛰어보세요. 뛸 수가 있나? 여러분 되게 큰 착각들 하고 계세요. 경험하지 못하면 다들 공감을 못하는데, 여기다가 1개씩 달고 뛰잖아요. 못 뛰어요. 무게중심이 벌써 허리가 아프고. 그 관성을 무시하면 안 돼. 관성이 얼마나 큰 무게를 주는지 알아요? 여기 조금만 달려도. 다들 몰라서 하는 소리야. 뛸 수가 없어. 뛸 수가 없다니까. 방향 전환이
키 작은데 엄청 잘하죠. 그 사람 슬로우 모션 보세요. 방향전환이 양팔을 써서 방향전환을 하는데 여기다 달면은요 그 방향전환이 안 돼요. 왜? 무게중심이 위로 조금만 더 분배가 되면 기운다니까. 이렇게 복싱할 때 보면 머리를 움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훅을, 레프트 훅을 던질 때 그냥 이렇게만 던지면 안 아파요. 허리 던지면 좀 더 아프지, 어깨까지 쓰면 좀 더 아프지. 근데 머리를 던져야 돼. 머리를 던져야 주먹이 따라와서 쳐서 아픈 거거든요. 머리가 먼저 움직여야 되거든. 머리로 무게중심 관성을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여자가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남자들처럼 이렇게 뭐 파쿠르네 이런 것도 당연히 못하고, 일단 달리기 자체가 안 돼요. 달리기라면 양옆으로만 위아래로 흔들리기 때문에 뛸 수가 없어. 뛸 수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뛸 때 왜 좀 달리기 자세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게 어떤 남자들이 저한테, 야, 여자들은 남자처럼 밑에 달린 게 없으니까 더 잘 뛰어야지, 이러는 웃기는 소리. 여기다 달아봐라, 뛸 수 있나. 저는 그냥 호신술을 몇 년 했는데 그런 걸 다 실험을 해봤어요. 왜? 제가 전파하던 호신술의 목적은 여성을 위한 거였어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했어요. 여성의 입장, 휠체어를 탄 사람의 입장,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못 뛰어. 뛸 수가 없어,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간의 법으로나마 걸어놔야 돼요. CCTV를 걸어놓으면 범죄가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법으로 걸어놓으면 이놈들이 좀 망설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런 거라도 걸어놓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강제로 하지 말라, 싫다면 하지 말라, 감옥에 간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여러분도 다 아빠가 되고 미리 예방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튼 세상을 보면 옳은 사람들이 있어요.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이 순간 옳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은 옳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한국에 옳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옳은 말이 지배하는 그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흐름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증명을 하셔야 돼요. 이 옳은 말에 나는 찬성한다라고. 이 옳은 말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증명이 돼요. 나도 이 옳은 말에 찬성하는 옳은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 증명을 못 하시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많은 옳은 말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계속 일정 기간까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 대신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데, 연구도 이 사람들이 다 해놨고 자료도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은 찬성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전파만 하시면 돼. 유튜브 동영상 카피 붙여넣기만 하셔도 증명이 돼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네, 처벌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용서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악당들에게 대신 징벌을 내려주세요. 인간들이 그래야 복수를 안 해요. 그 정도의 기도는 하셔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야 천벌을 안 내리시죠. 너 착한 애구나, 오케이 봐줄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런 게 무거운 주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 좋은 주제예요. 하루를 더 살더라도 안전하게 살면 좋잖아요. 평화롭게. 그죠? 천국에 갈 땐 가더라도 뭔가 좀 더 나아지는 그런 느낌을 한 번쯤은 경험하면 좋잖아요.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은 일 해주는 건가요? 조카들한테, 친구 아들, 딸들한테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지. 나 어른으로서 좋은 세상 물려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많은 고기랑 많은 식물을 뜯어먹고 죽여먹고 삶아먹고 볶아먹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마지막에나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뒤늦게나마 선한 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나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용서해 줄 명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야 용서를 해주죠. 그래야 천국으로 올려주지. 투표를 해도 명분이 없는데 어떻게. 낙하산 욕먹잖아요. 낙하산은 여러분이 싫어하잖아요. 쟤는 아빠 백으로 들어왔대, 쟤는 엄마 백으로 들어왔대, 쟤는 돈 많아서 입학했어, 쟤는 돈 많아서 뭐 낙하산 떠는 이사가 됐네. 여러분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여러분은 예외로 봐달라 그래요? 살려만 주면 뭐든지 할게요. 그건 예외잖아요. 진작에 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 일주일, 한 달 어차피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정말 근데 낙하산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들은 30년, 50년, 80년을 주여주여 했는데 지금 여러분, 저는 그냥 몇 번 깔짝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되게 큰 행운 아닌가요? 특혜고. 여튼 제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젊은 놈이 뭘 알겠어요. 근데 젊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젊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면 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역하지 않고, 왜 여러분은 옳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듣기 좋은 소리만 하시나요? 내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기분이 나쁘더라도 옳은 말이라면 수렴을 하고 내 자신을 뜯어 고치는 게 어른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인큐베이터 통역하는 비건이었습니다.
저는 외로운 길을 계속 걷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은 이렇게 사람이 풍족한 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수가 늘어나면 그 풍족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여러분 덕 좀 보고요.